사가 책장 넘기는 소리 톡톡톡톡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 함께 있는 온북 TV 수요북콘. 네, 매주 수요일 새로운 책 이야기를 저자와 함께 나누는 수요북콘. 네, 오늘은 33번째로 그 문을 엽니다. 추석 연휴로 2주 만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이 남긴 최대 실용 백과사전 풍석 서유교의 임원경제지, 그 권수만 헤아려 봐도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개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3권이라는 그 방대한 분량입니다. 또 이 113권이라는 그 방대한 분량을 10년의 과정에 걸쳐서 그 개관서를 출간하고 또 2014년에 모두 완간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분주한 분들이 계시죠. 바로 임원경제연구소의 번역출판팀 일원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귀중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임원경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임원경제지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그러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는 수요북콘의 진행자 시쓰는 신혜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대담을 잇기 전에요. 먼저 이 시간을 아름다운 소리로 채워주실 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소리꾼 소천 이장학 선생님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선아리랑 아리랑 뱃노래 이렇게 3곡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소리꾼 소천 이장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정선 아라리라는 곡을 했습니다. 제가 정선 아라리를 제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온다. 명사심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는 매피고 고춘 3월이 아니라면은 구견새는 왜 울어.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구래. 사하리꼴 볼덩박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시장철 힘거리워 나는 못 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한다지 혹한다지 그 얼마나 울었나. 송정남 나루터가 한강수가 되었네. 정선없네 몰래방 안은 불살을 안고 도는데. 우리 집에 처멍텅 부리는 날 안고 돌 줄 몰라. 태산이 무너져서 사회 들판이 되더래도 우리 둘의 드는 정부는 현실을 말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관객들 앞에서 소리하는 것 같아요. 보통 한 1000여 명 모인 데서 소리하다가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소리를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편안하고. 예. 편안하게 들으셨어요? 예. 저는 임원 경제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인하고 우리 함 선생하고 얘기를 하다가 풍속 서효구 선생 우연한 자리에 저 양반이라고 인연이 된 것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근데 저 양반은 무지하게 가까운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나로. 별로 안 가깝죠? 가까워요? 네. 가깝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풍석 서효구 선생님이 저희 동네에서 자꾸 하셨더라고. 검은고 소리를 들으시면서. 제가 남양주에 한 7대째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랑방이 한 140년 정도 된 사랑방인데, 제가 그 사랑방 문화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제가 한 10여 년 전서부터 사랑방 음악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마당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예술인들과 지인들을 모시고 음악회 겸 여러 퍼포먼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랑방 문화를 한번 제가 되살리고자 한번 해봤는데 지금 많이 우리 사랑방에서 사랑방 콘서트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전국에 여러 군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군데가 저 함양에 인산가라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 양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사랑방에 얼마 전에 와서 막걸리 엄청나게 먹고 갔습니다. 저 양반. 제 소리는 그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렇게 들어야 그래야 어울리는데 그 막걸리도 안 먹고 여기 맹물만 갖다 주고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막걸리라도 한 잔씩 드리고 해야 경제가 살아나지. 막걸리는 뒤에 뒷풀이 때 있죠. 네.
제가 이 악기를, 이 기타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기타인데 제가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소천금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들이 제일 많이 썼던 도구가 뭐냐면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돈이 안 들고 그냥 길러서 뭐 뒷관이든지 뭐 지붕이든지 얹어서 자란 다음에 반 잘라가지고 속 파내고서 말려서 쓰면 그걸로 밥도 먹고 물도 먹고 그래 민중들이 제일 많이 썼던 것이 바가지인데 그 바가지를 반 자른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운데는 태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 또 8개를 적어놓고 그다음에 여기 태극 문양을 하나 넣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는 음과 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달입니다. 달. 그래서 음과 양을 이렇게 제가 해봤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 병인데 조금 모양이 좀 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좀 크게 만들었었는데 막걸리 조금밖에 못 담겠어요. 하여튼 제 노래를 들으면요, 머리털이 쓴다고 그래요. 예. 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감기도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또 기를 받아가지고 아마 풍속수요부 선생님의 임원경제지가 정말 최고의 도서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죠.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대다수이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계신 정영희 선생님은 뭐 인사동에서 여러 번 제가 뵌 것 같은, 그죠? 저는 아무 데서나 노래는 안 합니다. 예. 제 노래를 열심히 들어주는데 아니면 노래 안 하고요. 텔레비에서 불러도 잘 안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오늘 듣는 거는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참 듣기 힘듭니다, 제 노래. 라이브로.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는 거예요. 기를 잘 받아가실 겁니다. 저는 기진맥진할지언정 여러분들은 기가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런 데서 박수 치는 건데. 여러분들 아리랑 다 아시죠? 근데 아리랑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도현의 아리랑이라든지, 뭐, 필하모니의 아리랑이라든지, 여러 아리랑들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리랑은 어떤 아리랑들이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리랑을, 서울 본조 아리랑, 긴 아리랑을, 정말 아리랑은 이런 것이다. 정말 우리 전통 아리랑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후렴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 합니다. 아리랑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시작. 아만 하는 거예요, 아리랑이? 아리랑 해보세요. 시작. 자기를 좀 표출해내서 힘껏 하세요. 우리는 이제는 지금 일제치하도 지나고 유신시대도 지나고 뭐 다 지났는데, 지금도 카페 가면은 구석자리에 앉고 무슨 회의자석 가면 뒷좌석 앉고 이런다고요. 이제 정말 우리가 나를 좀 나타내는 그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 잘했어요. 예, 이렇게 하시라고요. 예? 아리랑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천하늘
예. 오래간만에 아리랑 시원하게 부르시니까 좋죠? 예. 우리 음악은 제가 이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제가 그럽니다. 발효 음악이라고. 우리 문화는 발효 문화인 것 같아요. 집을 질 때도 그렇고, 우리 김재춘 선생님도 뭐 여기 계시고 그러는데, 또 음식을, 또 우리 음식 만들 때도 그렇고, 우리 소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금방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는. 집질려면 직용다지기를 해야 됩니다. 직용다지기 아십니까, 여러분들? 큰 바위돌을 네 군데, 여러 군데로 밧줄을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털을 다집니다. 그런 다음에 주춧털 놓고, 뭐, 나무도 몇 년씩 말려야 되잖아요? 예. 요새는 그냥 아파트 금방 짓지만. 또, 우리 음식도 다 뭐, 발효시켜서 먹죠, 삭혀서. 된장, 고추장, 뭐, 김치, 깍두기 모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악도 제가 아는 지금 우리 민중들이 불렀던 민요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요는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했는지 몰라요. 우리 민중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예, 조선시대 초만 해도 양반이 5%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일하면서, 일터에서, 아니면 뭐 배 짜면서, 뭐 하면서, 산에서 나무하면서, 그러면서 흥얼거리며 시작했던 것이 내려오면서 다듬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민요가 아주 훌륭하게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은 제가 발효 문화라고 늘 얘기하는데, 발효가 잘 안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발효를 잘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서유고 선생님도 아마 평생을 자기를 잘 삭힌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 곡으로 그만할까요? 예, 시간이 다 된 거 아닌가? 제가 사설이기로서 마지막 곡으로 신나게 경기 민요 중에서 밴 노래를 하면서 제 무대 마치겠습니다. 만경 창파 해 띄어라 어기야 디어차 어야 디야 어기야 차 뱃노래가 잔다 만정 창파에 몸을 실려 갈매기로 덫을 삼고 싸워만 가누나 터치 오기야 디어차 시골 오야 디야 오기여차 뱃놀이가 잔다 낙조 청강에 백을 띄우고 술렁술렁 꺼져라 달맞이가 잔다 터치 오기야 디어차
잔다 창에 빨리 먼 바다에 해로 등불만 깜빡거린다 오기야니여 차 오야디야 오기여 차 백놀이가 잔다 오야디야 오기야디야 오야디야 달은 밝고 명랑한데 고향생각 철로 난다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오야디야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예요 임원 경제지 얼씨구 어기여 차 백놀이가 잔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까지 확 뚫리는 소리였습니다. 아, 마음 같아서는 오늘 1시간 반 동안 소찬 선생님 노래를 듣고 싶으나 네, 매년 5월 남양주에서 하는 소찬 사랑방 그 음악회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예, 더 많은 곡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에 가치와 풍성함을 소리로 채워주신 소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임원경제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오늘 모실 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찬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그 주인공들 모시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번역에 참여하신 네 분의 선생님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번역 과정에서 지대한 공을 예, 하신 정명현 선생님 위주로 기획을 하다 보니 두 분만 모셔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명현 임원경제연구소장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지난 6월에 이 임원경제지 개관서가 출간이 되고 이렇게 독자들을 만나시는 자리는 처음이시죠? 예, 처음이죠. 예, 그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러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뭐 지금은 영광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많이들 알고도 오셨겠지만, 먼저 그 풍석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을 좀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앞에서 소찬 선생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무대를 장식해 주셔서 거기에 빠져 있느라고요. 네. 별 생각을 못했습니다. 풍석 선생님이 정말 아까 소찬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잘 발효된 분일 겁니다.
아마 살아 계셨으면 여기 나오셔서 잘 말씀을 하셨을 건데 네.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대신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네. 평생을 책을 만들고 책을 읽고 하는데 아주 잘 발효된 분. 네. 이고 경기도 장단 쪽 지금 파주입니다. 그쪽의 고향인데요. 20년 초기 20년을 벼슬살이하고 그다음 18년을 은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17년을 다시 벼슬살이 네. 한 분인데 은거 생활하면서 백성들 그리고 선비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할까 하는 고민을 평생 하면서 한 40여 년 동안 이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평생은 아니지만 관료 생활 하면서요 최고의 관료까지 되면서도 이런 책을 아주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쓰셨던 분으로 네. 우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임원 경제지 하면 그 임원이라는 게 바로 그 스풀 임자와 그 도원 원자를 예. 써서 본인이 은거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 임원 생활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임원 생활이 바로 이 임원 경제지에 예.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심지어는 날씨를 뭐 맞추는 방법부터 뭐 욕정을 참으면 안 된다라는 예. 뭐 아유, 이렇게 중요한 대목 네. 그 성욕에 대한 것까지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는 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아낸 예. 그런 백과사전이라고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왜 그 임원 경제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빛을 보지 못하게 된 원인은 네.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번역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번역이 안 된 이유를 하면 네. 어려우니까 번역이 안 된 거고 다른 책들이 번역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정말 실생활 백과사전이니까 네. 농사를 짓더라도 밭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집을 짓더라도 몇 척인지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네. 이런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욕정은 예. 어떻게 제어하는지도 아주 네.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는 그런 분야를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주로 한문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그러니까 16지잖아요. 예. 16가지를 예. 담아냈는데 그 분야 자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감히 손을 못 댄 뭐 그런 연유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여기는 농업부터 상업까지 쭉 예. 전체 농업, 의학, 공업, 상업, 의학 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만만치 않았던 그 과정에 예. 아마 제가 이 개관서를 보시면 이 과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상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정 선생님께서 처음 이걸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좀 무모하다 싶은 이 예. 과정에 어떻게 이렇게 뛰어들게 되셨는지. 예. 책에는 썼습니다만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제가 석사 논문을 자산어보라는 책으로 썼습니다. 자산어보는 그 정약용 선생의 형님, 친형님인 정약전 선생이 쓴 그 어류 백과사전인데요. 그 백과사전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 책만 도드라지게 보면은 그 책만 보면은 딴 책하고 비교가 안 돼서 얼마나 훌륭한 책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어류서들이 있는지 보다가 바로 이 임원경제지에도 어류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 책을 처음에는 이제 원서를 도서관에서 찾아보니까 그 책을 보는데 이제 주로 어류 쪽만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쪽만 봤는데 그때 기억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분량이 방대하다. 네. 그리고 내용을 간략하게 훑어봐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논문은 바쁘니까 얼른 논문 써야 되니까요. 네. 박사과정 다시 들어가서 다시 이 생각이 나요. 제가 농업기술을 전공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 농업기술의 중요한 저술인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훑어봤죠. 천천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네. 너무나 어렵고. 네.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앞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아예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번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까 그 우리 문화가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외국의 문화를 거의 다 흡수했죠. 그렇죠. 그게 중국의 문화가 거의 대부분 왔으니까 그 중국의 문화가 우리에게 발효가 되려면 반드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 이전에도 계속 번역을 통해서 이어져 왔었고 근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들의 현대의 지식인도 서양의 지식만 번역을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 전통 지식도 계속 번역해 내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사명이라면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뭐 이런 생각은 뭐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돌 김용호 선생님이 계속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받았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번역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장 강하게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선뜻 거액을 또 후원해 주신 분도 만나셨는데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서두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113권이에요. 너무나 많죠. 제가 아마 평생을 해도 못할 겁니다. 저 혼자는. 그럴 실력도 안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공동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동 작업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뭐 뜻과 의지를 천명을 하더라도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힘들게 공부만 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대기업 회장님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으나 제가 가봐야 뭐 문전박대겠죠. 비서실 가서 문전박대를 당할 것 같고 그 박지원의 허생전 있잖아요.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은 아주 배포 크게 장안의 최고 가는 부자에게 큰 소리 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배포는 없었고 그 주변에 가장 여유 있으신 분을 생각했다가 강남에 DYB 최선어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크죠. 그 학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1년 반을 근무했어요. 영어 강사로. 그 인연으로 아마 이분한테 말씀드리면은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심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후원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잘할 자신이 있을까? 과연 또 그분이 후원을 해주실까? 이런 고민이 있다가 좀 진솔하게 그냥 써보자, 말씀을 드려보자 해서 편지를 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드리고 나서 30분 있다가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바로 직접 드리지도 못해서 차마 죄송해서 몰래 놔두고 왔는데 보고 선생님, 원장님이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고 바로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때 너무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2003년인가요? 2002년 11월입니다. 3억 원을 후원해 주신 걸로 아는데 혹시 오늘 안 오셨죠? 쉽게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정말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감동스러웠는데요. 그 풍석 서유구 하면 저희가 조선시대 말기에 실학자들을 떠올릴 때 뭐 다산 정약용, 뭐 연안 박지원 이렇게 여러 분을 떠올리지만 사실 풍석 선생님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학자셨던데 그러니까 아까 왜 번역이 안 돼 있는가 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지식인들이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공하는 일부 농업사를 하신 분이나 의류사나 그쪽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씩만 긁어냈기 때문에 전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유구란 사람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학자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실학자는 톱스타는 다산 정약용밖에 없어요. 그냥 정약용이에요. 지금도 정약용 250주년이어서 지금 올해는 더 뜨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산 선생과 똑같이 과거 급제해서 정조 때 같은 시절을 보냈었는데 다산보다 초기에는 경학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경학은 이제 보통 철학 같은 부분이죠. 철학 분야에 그렇게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버려요. 그 경학을. 네. 내가 딴 사람들 다 하는데, 그리고 이미 선인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이야기 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그걸 버리고서 실용학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그 실용학으로 이제 접어드는 과정을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제까지 학자들이 제대로 네. 파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학자로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파주에 가는 길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자유로를 타다 보면 예. 거기 3대 실학자가 이렇게 크게 예. 걸려 있는데 예, 거기 이제 보셨군요. 정약용 선생님부터 해서 이렇게 예. 세 분 걸려 있는데 거기 풍석 선생님 빠져서 좀 예. 아는 입장으로서 아쉽더라고요. 이 2주밖에 안 됐지만 고맙습니다. 좀 시장님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도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임원경제에 대해서 훑어봤는데 예. 이게 100년, 200년 전에 이 콘텐츠가 예. 지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콘텐츠라고 보시는가요? 예. 우선은요, 그냥, 우선 겉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정신사적으로. 네. 그 당시에 서유구 선생이 이 책을 지은 저술 목적을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노는 선비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때는 네. 이제 유식자라고 하는데,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산력이 부족하잖아요. 생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농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선비들은 농민들 무시하고, 그러니 당연히 쌀이 남아 돌 리가 없잖아요. 네. 배 고른 사람들은 배 골고. 그러니까 이런 세태를 본 풍석 선생이 이런 사람들이 다 생산하는 쪽으로 돌아가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강렬하게 있습니다. 그 의식이 이 책 전반에 걸쳐 있어요. 그런 마음, 당시 민중들이 힘들게 산다. 그러니 내가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냐. 실용적인 지식들을 집대성을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을 해라. 이런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의 책무, 조선 후기에 거의 망해가는 그 시점에 그 책무를 우선 정신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더더욱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지식들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번역을 해보면서 곳곳에서 느껴요. 너무나 많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감동을 많이 받고, 네. 예를 들면 술 하나도 그렇고, 약 하나도 그렇고, 농사 짓는 법도 그렇고, 너무나 많아서 이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실제로 여러 가지 현대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전히 치유하거나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라든가, 네. 그 실마리를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조선 최대의 컨텐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 2003년 그쯤 당시에 웰빙 열풍이 불면서 사실 잘 사는 게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뭔가, 이런 고민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그 스코니어링, 그 미국의 그 지식인이고 그 말 그대로 미국의 임원에서 살면서 이제 실천을 했던 스코니어링에 대한 열풍이 확 불었는데, 전 임원경제지를 보면서 이게 정말 더 대단한 콘텐츠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책에 너무 많은 부분 중에서 제가 한 군데 골라서 잠깐 읽어드리고 다음 손님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임원경제지는 풍석 서유구 선생의 말년에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 정확한 연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 짓기는 어렵지만, 여러 정황상 그의 나이 79세에 즈음하여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것 같다.
이해에는 자신의 묘표를 썼는데 이 글에서 자신의 최대 역작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심정 토로에서 책의 완성을 추측할 수 있다. 세상을 등지고 살던 초기에 나는 근심 속에서 근심을 잊고자 책을 널리 모으고 가려서 임원경제지를 편찬했다. 크게는 16부, 작게는 110국으로 나누어 온 힘을 다해 내용을 교정하고 책의 체제를 잡느라 애쓴 기간이 앞뒤로 30여 년이 되었다. 이제 그 책이 완성되어서 죽기 전에 간행하려고 하니 힘이 없고 장독이나 덮으려니 아쉬움이 있다. 네, 이 짤막한 소회를 읽을 때마다 나는 여기 정명현 선생님입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하고 아리기도 하다.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온 힘을 기울여 온 책인데 간행비가 없어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가 인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러셨나 봅니다. 네, 오늘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로 사진도 찍히시고 그러셨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네, 이제 번역과정과 그 임원경제지 연구소에서 함께 해오신 분 한 분 더 모시겠는데요. 임원경제지 연구소에서 교열 팀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정정기 씨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계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정말 훌륭하고 네.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일을 새삼스럽게 네.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세대의 역작을 세상에 비추보게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지금 정명현 선생과는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나 이런 얘기는 했는데 우리 정 선생님이시네요. 정정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언제부터 참여하게 되셨고 또 어떤 일을 담당해오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일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같이 이제 관여를 해서 일을 했고요. 예.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 이전부터 저희가 처음 만난 게 1993년인가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2002년 뭐 11월, 12월 이때죠. 예. 그 이전에 한 10년 정도 저희가 알고 지냈고 공부를 같이 한 사이였고 제일 처음에 정 소장님께서 이런 훌륭한 책이 있고 반드시 번역이 돼야 될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이런 큰 혹은 내 전공하고는 조금 멀어 보이는 이런 일을 지금 내가 달라들어서 같이 하는 게 물론 너무나 훌륭한 책이고 하지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송호연 원장님께서 정 소장님께 정 소장님을 믿고 후원을 해주셨듯이 저희 역자 대부분도 정명현이라는 인간이 하는 프로젝트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딱 접했을 때 잘 몰랐죠, 저희들은. 정명현 소장께서는 그 이전에 조금 공부를 했었고 사전 정보도 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들이 걸어온 한 10년은 끊임없이 임원경제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부딪혀 가면서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소비자동학과를 전공하시고 한학을 하게 되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가 소비자동학과에 진학을 할 때는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상담이나 치료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역사적 연원이나 그런 구조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위해서는 한문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좀 더 심도 있는 쪽으로 빠져들고. 들어가다 보니까 예, 아, 그렇군요.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 책을 제가 개관서지만 여기 이제 16지에 대한 그 해제가 그 서문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맛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다 읽었어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기간이 얼마 없어서 발췌해서 읽긴 했지만 한 이틀에 걸쳐서 정말 감동 깊게 대단하십니다, 정말. 와. 읽었는데 그 대단한 거는 이 만드신 분들이 더 대단하시더라고요. 편집도 정말 꼼꼼했고요. 뭐 제가 봤을 때 교정결이나 옷자 같은 것도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 이렇게 빨간 펜을 항상 긋는 습관이 있는데 뭐 번역 과정에서도 뭐 그렇고 굉장히 꼼꼼하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번역 과정의 그 치열함 뭐 이런 것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런 치열함 때문에 저희들 치료를 많이 떨었습니다. 썰렁함의 개그가 여기도 통하네. 워낙 소장님께서 꼼꼼하고 네. 치열하시기 때문에 예, 저희 뭐 팀장이 저희 연구소에는 3명이 상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명현 소장님하고 저 교열팀장하고 그 번역팀장이 또 계시고 한데 그 어떤 책을 만들거나 뭐 교정을 하거나 하면서 회의를 여러 번 거치고 하는데 네. 할 때마다 새로운 뭔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뭐 조금 더 나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말을 좀 많이 아끼는 편입니다. 하면서 입에서 나오면 항상 그런 것들이 실천이 되고 되니까. 꼼꼼하게 네.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 여기 필사본이 4권이 있잖아요. 4종류가 있는데 이걸 다 찾아가셨죠. 그 예. 오사카에도 가시고. 예. 예. 그 과정은 어떻게 그것도 당연히 있었어야 될 수순인가요? 당연히 해야죠. 네. 예, 처음 자료를 흡수를 할 때 네. 당연히 모두 다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전에 번역을 하는 관례를 보면 그렇게 꼼꼼하게 필사본 대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느 한 곳만 이게 좋은 책이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오로지 그 한 책만 가지고 보거든요. 지금 이미 이 책이 영인이 되어 있어요. 아, 제가 예. 봤던 그 보경문화사본이 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도 그렇고 번역도 그렇고 모두 다 그 책을 가지고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 베꼈으면 글자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틀린 글자들이 무지무지 많은 본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 대조를 했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번역하고 나서도 그 4권을 다 각각 놓고 다 대조를 하시는 건 교열팀장님 오시셨나요? 예, 지금 번역을 하기 전에 네. 일단 금방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본이 확정이 안 돼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정본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4가지 본을 두고 그걸 대조하면서 올바른 글자가 뭔지를 다 이제 확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교감이라고 네, 하거든요. 교감. 그런 교감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거쳐진 그 한문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책을 교열역회라는 데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도 또 거치고. 네. 그러니까 역자 한 명이 번역을 한 원고를 가지고 한 4-5명이 팀을 이뤄 가지고 교열역회 모임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출판사로 또 원고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도 거치고 하여튼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순도가 높은 원고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겁이 좀 났는데 정말 쉽게 번역이 잘 돼 있는 걸 보고 또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요? 네, 우리가 쓰는 그 번역본 하면은요, 굉장히 그 원서에 나온 그 어투를 많이 닮아가기 때문에 이게 역자들이 이해를 하고 쓴 걸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다 실토하셔가지고 다시 예. 새로 번역하셨다고.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모호한 부분이 나오면 서로 이거 너가 모르고 번역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예. 회의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번역을 예. 하셨다고. 예. 계속 가다듬고 네,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게 개관서가 나왔을 때요, 신문 혹시 스크랩이 준비가 됐나요? 예. 뭐 이렇게 우와. 방금 출소하신 분처럼 사진이 나군요.
네, 이렇게 기사들이 막 떴어요. 예, 6월에 나오면서 이렇게 언론들의 반응들이 또 다음 장 넘겨주시. 예, 뭐 학자 42명 9년간 공동 작업을 했다 하면서 예, 계속 넘겨주시죠. 예, 이게 이제 유네스코의 이제 기록유산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도로 언론에서 이렇게 반응을 받아서 조금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예, 아직은 좀 예. 부족하지만 예, 그런 생각도 있는데 실제로 그 선생님들께서 이 임원경제제에 나온 것들을 좀 뭐 술도 담가보고 그대로 이렇게 좀 해보신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예. 그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뭐 술 담그는 얘기 좀 술 재밌던데. 담그는 얘기는 당기는 얘기는 하이라이트니까 농사지은 얘기보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우선 그 제가 벌리지라는데 첫 네. 부분입니다. 벌리지가 농사 백과사전인데요. 네. 그쪽을 번역했어요. 공역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농사 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농사 쪽 번역했다고 하면 네.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농부님들께서 무시를 합니다. 아, 예. 네가 했으면 뭐 얼마나 농사도 안 지어본 놈이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새스랑 한번 잡아본 적 없고 모를 심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게 너무나 창피해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조금씩 밭도 네. 빌려가지고 하고 조금씩 실행을 해 보았는데 예. 그 실행하는 방식이 바로 이 볼리지에 나온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은 보통 지금 배추를 심는 계절인데 배추나 무 심으면 두둑 위에다가 심잖아요. 두둑 위에 네. 심고 쭉 하나씩 받고 지금은 이제 더 심지어는 더 나가서 비닐까지 그걸 씌우는 걸 멀칭이라고 합니다. 멀칭까지 해서 배추만 달랑달랑 하나씩 씌우면은 제초할 필요도 없고 그 사이에 비료만 넣죠. 그런 쑥쑥 자라잖아요. 그렇게 두둑에다가 심어요. 근데 여기 서유구 선생이 이야기한 거는 이렇게 조선에서 두둑에 심는 수백 년의 전통을 깨라 이거예요. 금지시켜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느냐. 근데 지금도 그게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두둑에 심지 말고 골 또는 고랑이라고 하죠. 파서 땅을 판 다음에 그 속에다 심으라는 거예요. 그 농법을 그렇게 전파를 하려고 했는데도 그 전통 두둑에다 심는 게 너무 강고했기 때문에 안 네. 깨졌어요. 수확량도 안 좋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실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견종법이라고 하고요. 네. 또는 골뿌림법, 골재배법이라고 하는데 그 어떠셨어요? 농법을 결과가? 좋습니다. 예, 그때 그 서유구 선생이 이야기가 예를 들면 조를 재배하는 그 조선 시대에는 쌀보다는 조를 먹는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쌀도 굉장히 점점 귀중해졌거든요. 후기로 가면서. 근데 조를 먹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서민들은. 조 재배법이 상당히 귀중한 재배법인데 그 조를 이런데 두둑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뿌리고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하면은 이제 쑥쑥 대충 자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다. 수확량도 떨어지고 그거를 조목조목 7가지로 적어놨어요. 네. 그리고 견종법을 하면 좋은 점 7가지. 그렇게 하나씩 이야기한 거를 보면 너무나 놀랄 일이에요. 그분이 직접 농사를 안 지어 보셨으면 네.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박지원 선생, 서유구 선생이 박지원 선생이나 박재가 선생한테도 많이 배웠거든요. 북학파라고 하는 분들한테. 네. 근데 그분들은 농사를 그렇게 풍석 선생보다는 짓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풍석 선생은 직접 지어보고 계속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디에다 밀이나 보리를 재배할 때 어떤 거름이 가장 좋은가? 오줌거름, 닭거름, 닭똥거름, 누에똥거름 이런 것 중에 오줌거름이 가장 좋다는 거, 네. 몇 배가 더 좋다는 거 이것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그 심지어는 오줌 거름을 뿌리는 방법까지. 예, 뿌리는 방법까지 만들기 위해 그 기구까지 네. 만들었다는 네. 거.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보고서 실천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부만 그것도 아주 일부만 해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제초거든요. 네. 두둑에 골에다 심으면 두둑에 난 풀들을 싹싹싹싹 서서 긁기만 하면 돼요. 긁으면 바로 작물에다가 북주기가 되고 제초가 동시에 되면서 작물이 그대로 쑥쑥 잘 자라는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바람에도 강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본 결과 네. 지금도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말씀하시니까 학자가 아니고 농사꾼 다 되신 것 같아요. 술 담그는 얘기는 어때요? 들어보니까 견종법이 더 하이라이트가 되네요. 예. 사실 술을 빚어본 게 뭐 저희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빚었다기보다는 제가 맡은 파트가 정조지라고 음식 관련 파트 네. 번역을 담당했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다 어렵지만 번역하기가 특히 술 분야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렵게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직접 술을 빚어보고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직접 빚어보니까 네. 그 모든 내용들이 핵심을 꿰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술을 빚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어서. 예. 너무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네. 각종 행사나 저희들 그 모임이 있을 때 네. 많이 이용이 되고 또 계속해서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고 그렇군요. 너무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경제지에서 정조지에서 다루고 있는 술이 예. 기록된 술이 168종인데 네. 저희들이 자제하는 차원에서 딱 한 종류만 빚고 있어요 지금. 아, 부위주라고. 그 예. 찹쌀이랑 누룩으로 예, 찹쌀이랑 만든- 누룩이랑 물만 들어가서 이제 빚는 술인데 아까 소천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실 때 그걸 술 빚은 걸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시음이라도 하는 해봤으면 생각을 좋았겠네요. 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더 대단한 게 이 서해구 선생님께서 직접 다 농사를 지어보고, 그쵸. 다 몸을 다 놀려서 해보신 거잖아요. 예. 술도 다 담궈보고, 또 더 놀랐던 거는 어머니께 직접 상을 차려드렸다고. 아, 예. 직접 밥을 지어서 상을 차려드렸다는. 예. 어때요? 그 당시에 그 생활로 보면은 굉장히 좀 남다랐던 아닌가요? 예. 남자가 남다르죠. 부엌에서. 예, 남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서유구 선생이 가장 존경한 분이 서유구 선생이 할아버지거든요. 네. 서명흥 선생이라고. 그분이 젊었을 때 부엌 출입을 자주 했대요. 네. 결혼하고서도 자주 했대요. 결혼하고서도.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부엌에서 저렇게 음식만 하고 있으니 공부로는 글른 것 같다. 그랬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네. 부엌 출입을 딱 끊었대요. 아, 그리고 공부에만 매진했대.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직접 봉양을 해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도리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고 더 좀 맛나는 음식을 만들려고 했다. 이제 돌아가셨으니 소용없지 않느냐 하고 그만두시고 배제학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 굉장히 네.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랬으니 뭐 그게 뭐 대수겠어요. 그리고 아주 맛있게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니도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상을 서유구 선생이 올리니까 네 손 좀 봐라. 이 손바닥이 다 박이고 많이 잡으니까요. 딱딱해지잖아요. 갈라지고. 이런 손에서 나온 거 보니 내가 예전에는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맛난 걸 먹을 줄만 알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지은 밥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짓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네. 하는 말씀을 하신 감명스러운 장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끝도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이 번역 작업이 초발 번역은 다 끝난 상태시라고요.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내후년. 내후년 3월에 예. 2014년에 예. 완간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그때 이렇게 54권으로 완간이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되면 좋겠죠. 정말 그 순간이 오면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감개무량할 건데 어느 정도 감개무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기 선생.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네. 하면 앞당기고 그날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런 네. 상상은 별로 안 해봤는데 하여튼 저희들 힘 닿는 데까지 술을 좀 빚어가지고 큰 잔치를 일단 버리고 네. 정리를 좀 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여기서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굉장히 오랜 지난한 그 열정의 과정이었는데 사실 뭐 정부의 어떤 예산적 지원 없이 예. 또 개인의 후원과 뭐 기부 정도로 이 일이 진행됐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랐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좀 일반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예. 후원이라든지 뭐 있죠. 후원을 좀 빨리 많이 말씀해 해주셔야죠. 저희가 처음에는 이 책 규모를 모르니까 네. 굉장히 많다고만 알았지. 이 정도를 번역을 해서 출간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할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3억 주실 때, 야,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출간까지. 근데, 정말 어마어마해. 그 뒤로 이제 계속 또 3억 주시고 해서 지금은 거의 10억 넘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완전한 책 형태로 이렇게 책이 나오도록 하면 일반 지금 그 정부기관에서 하는 한국고전번역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하는 기준 그대로 따라서 보면 거의 60억 가까이 들어요. 55억 정도가 듭니다. 처음부터. 근데 이제 저희들은 게릴라식으로 집에서 했으니까 많은 비용들이 줄어들었죠. 네. 초역 번역만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건데 그거를 6억으로 다 땜빵을 했으니까 몸으로 때우고 그랬으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도 출간까지는 약 30억 정도가 듭니다. 네. 그걸 저희들이 30억 확실히 말하라고요? 예, 30억. 그거를 이제 뭐 2014년도까지 30억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네. 네, 모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많이 모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후원들을 많이 해주신다면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많이 전달을 해주시고 방법은 페이스북이나 어디 뭐 인터넷에 뭐로 검색하면 되나요? 예, 임원경제연구소 홈페이지가 있고요. 네. 또 후원회도 발족이 되어 있어서 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원경제연구소 후원회도 번역출판 있으니까 후원회. 번역출판 그렇죠. 후원회로 접속을 해보시면 네. 여러 가지 방안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인터넷상에서도 저희가 이제 오늘 올린 이 시간들이 다 공개가 되는데 예.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십시일반으로 십시일반의 좀 도와주시기 반응.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정기 선생님과는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임원경제지의 두 분이 첫 독자시잖아요. 예. 예, 그 첫 독자로서 번역을 하시면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오셨나요? 뭐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공부 방향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네.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접하기 전에는 조선이라는 그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한정돼 있고 그 바라보는 시각에서 부정적인 측면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조선 문명이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하나 남긴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선이 망하고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제 공부 방향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명현 선생님은 어떻게? 예. 다 바뀌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크게 변했죠. 네. 제가 어떻게 박사 논문도 못 쓴 채로 지금 논문을 못 썼거든요. 10년 됐어요. 박사 들어온 지. 그거 막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그럴 줄 몰랐죠.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책을 보고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의 지식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냥 그런 사람들이 허투루 살지는 않았다.
네. 병조판서, 호조판서, 우리가 보면 사극 보면 영화 보면 전하 통촉해 주시옵소서 해서 맨날 싸우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최고의 관료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중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 시대 지식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자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계속 그거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유구 선생님이 지식인으로서 조선을 생각했다면 그 측면을 강하게 배우고서요. 저도 네. 이 시대 임원경제지를 꼭 완간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정기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말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요, 임원경제지에 방대한 만큼이나 또 세 분의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의미로요. 좋은 말씀 듣고자 모셨는데요. 농촌운동가 박창교 선생, 역사학자 정의 선생, 한지 전문가 차우스 선생,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정 선생님께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임원경제지와 어떤 연관 속에서 이렇게 오셨는지 잠깐 간단한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풍석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듯이 네. 이분들도 정말 우연히 오로지 임원경제지로만 만난 분입니다. 여기 박창교 선생님은 전국 귀농운동본부에서 같이 답사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처음 뵙고 처음 뵌 분인데 그 이전에 저보다 더 먼저 10수년 먼저 더 임원경제지를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임원경제지를 원전을 보고서 그거대로 실천을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셨대요.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임원경제지 인연이 됐고요. 네. 차우수 회장님은 한지협회 회장님이신데 네. 임원경제지의 내용을 듣고 어느 날 저희 연구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지에 관련된 것도 있느냐? 그래서 네. 저희가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번역 부분을. 번역 부분을 잠깐 보시더니 이제까지 내가 한지와 관련된 자료를 본 것 중에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 그런 자료가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신 것을 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임원경제지에 꽂히신 것 같습니다. 네. 정우일 선생님께서는 정말 정우일 선생님도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네. 이래저래 해서 임원경제지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면서 임원경제지 번역하는데 큰 고생을 하고 있다고 엄청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한참을 통화해 주셔서 네.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 한 자리에서 모시게 된 것만으로도 참 영광인데요. 우리 저기 끝에 계신 정우일 선생님부터 각자의 역사학자로서 이 임원경제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정을 좀 이제 교정을 좀 묻겠는데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고요. 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역사를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특히 임원경제지와 관련돼서 임원경제지라는 그런 저술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늦게
존재를 드러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쓸쓸함이 있어요. 이건 역사를 통해서만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사실은 일찍이 임원 경제지가 우리들 앞에 나타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타나지 못해요. 이럴 때는 참 쓸쓸하고 안타까워요. 네. 한편 늦게나마 이런 임원 경제지가 젊은 학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게 해준다는 그런 역사 앞에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어떤 전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역사를 또 만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차 회장님, 차 선생님께서는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한지 관련된 일을 쭉 해오면서 우리 임원경제지에 정말로 애기들 말로 꽂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기록문화 강국이거든요. 기록문화 강국이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기록문화를 9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원이 되는 한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었어요. 그리고 한지가 아마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는 그 국제무역의 1등 품목이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중일 3개국의 역사서는 전부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그 한지에다가 역사서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기록들이 도취해서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한지를 제대로 복원하거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라시대 종이를 재현했다든가 고려시대 종이를 재현했다든가 이거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양심 외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양심이 과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늘 가졌는데 임원경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창교 선생께서는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노래를 막 따라 불렀더니 목이 좀 저기 하네요. 네. 열심히 불렀습니다. 예. 네, 제가 아까 뭐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한때 이제 사학도였거든요. 네. 지금 그래 농촌에 내려간 제가 지금 그 서유구 선생이 그 장단에 가서 기농 말하자면 하신 지 18년 된 제가 원래 이제 18년째 됩니다. 1995년도에 농촌에 내려가서요. 그러면 동네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장도 다 이제 해봤는데. 네. 그래 저도 뭐 신촌 바닥에서 돌아다니다가 지금 서울에 한 1년에 한 두세 번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나들이 하게 해줘서 상당히 고맙고요. 네. 근데 임원경제지 이걸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건 사실 저도 음식에서부터 접했는데 그 한국 식경대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아주 정조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러면서 이 책에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 이제 저는 그때 한동안에 이런 생각에 왜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살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살자 여기 많이 빠져 있었던 때라서 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임원경제지에 주목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접근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용문화사랑 그 연기몽을 사가지고 하루에 한쪽에 나가든 저는 그래도 사학과를 좀 댕겼다는 그 저기로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하여튼 몇 년을 겨울에 하여튼 그 낮에 이제 일하고 밤에 이제 주경야도 가다시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대충 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정도는 제가 이제 그 주마간상격으로 한번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 가지고 또 제가 실제로 제가 시골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적용을 해봤거든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농사 견종법 이제 얘기도 하셨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섬용지 부분에 보면은 그 옛날에 그러면 지붕에 요즘은 스티로폼도 있고 뭐 열바사 필름도 있고 뭐 단열재로서 이런 게 많지만 옛날엔 그 뭘로 했을까? 흙으로 하려면 옛날에 기둥이 가느니까 무게를 너무 지탱을 못하고 이 대패밥을 가지고 지붕 위에다 얹어서 이 단열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문제. 제가 실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섬용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집 지으면서 그 겹구들이라고 합니다. 이중구들. 복돌이라고 돼 있죠 원문에 그게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그 임원경제지를 그 열하일기에서 아마 따온 것 같은데
최근에 한양에 뭐 읽은 지는 하도 오래되는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격구들을 놓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중구들이니까 1층 구들을 이렇게 한 층을 놓고 그 위에 다시 공개가 돼 방이 골고루 뜨시다는. 네. 그거도 지금 해봤고 요 근래 뭐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은 올해 굉장히 가뭄이 심했잖아요. 네, 그렇죠. 가뭄이 심해서 야 이거 제가 이제 산골에 들어가 있는데 물이 말랐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 그러니까 자 생각이 나더라고. 임원경제지 옛날에 연못을 만들 때 진흙 그러니까 항토죠. 그걸 가지고 바닥에 깔아가지고 만들면 물이 안 샌다. 제가 이번 그걸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인데.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게 전통사회의 이 지식이라는 것을,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제가 혹시 미신 아닐까? 뭐 별 보고 농사짓.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다 감각기관이 폐하가 돼가지고 그런 걸 따라갈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경제지의 그 가치는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단순히 지금 석유 아니면 우리 부리고 뭐가 아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게 없을 때 시절인데, 정말 양석이도 만들어가지고, 자동 양석이 만들어가지고, 논에 물도 대고, 이번 경제지 그런 게 이제, 저도 해설안해서 봤지만은, 그런 문제라든가, 이거는 그냥 일반 책 한 권 냈다 해가지고 문화적인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요즘 갖는 의미는 제가 문명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미 임원경제지를 살고 계신, 네, 박창규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흘러서요, 우리 정 선생님께서 좀 대표로 이제 임원경제지가 2년 후면은 이제 완간이 될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후대에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지 좀 역사 학자는 아니시지만 역사를 하시는 분으로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시간이 좀 많으면은 예. 말씀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꼭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임원경제지라는 책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과거에 우리 민족의 선조, 조상들 그분들께 큰 빚을 지고 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흘러오다 이제 근현대를 거쳐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그런 전통 문화유산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영어를 비롯한 많은 외국어들 번역책들을 많이 봅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참 쓸데없는 책들을 많이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정말 제 소견이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 세계는 아마 이 우주 안에는 대단히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성과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부침의 세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전해 내려오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정보의 문제 때문에 단절되고 피해가고 비껴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전자 속에는 분명히 우리 선조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웅원하고 웅대하고 대단한 그런 전통 문화,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원경제지야말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좀 늦었지만 이런 임원경제지에 있는 의식주의 이런 세계를 빨리 하루속히 알리게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더 빛나고 우리 스스로가 더 아름다운 값진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이 번역에 참여하시고 아주 노고를 아끼지 않은 40여 분의 젊은 학자들은 전 의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이런 전례가 없어요. 나는 저보다는 좀 후배분들인데 참으로 존경스러워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완간을 거쳐서 학문적인 성과가 있다면 또 다른 우리 아주 산적되어 있는 고전을
새롭게 번영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봐줍니다. 이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번역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젊은 학자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한지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직업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명함을 2개를 주는 사람이 됐어요. 네. 저는 예전부터 명함 2개 주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하고 되게 싫어했었는데 임원경제 때문에 2개를 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한지협회에 명함을 줄 때는 1억짜리를 드린다고 200년 꼭 보관을 해서 진품명품을 갖고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임원경제 명함을 드려요. 근데 그 임원경제 명함에는 제가 후원의 본부장이라는 게 그때 걸맞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짊어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런 것들을 감히 정말 우리 소유고 할아버지한테는 송구스럽지만은 감히 등에 짊어졌는가 하면은, 내가 우리 역자들 같이 이렇게 한문을 잘 알아서 나도 번역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아는 게 1에서 10가지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내 이름 석자 쓰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면 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지 때문에 이미 인연이 맺어졌으니 내가 이분들이 완역을 할 때 내 작은 힘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상의 끝에 명함이 이제 2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심 마음으로는 아까 우리 이제 정 소장님이 30억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30억 답을 뭐 이렇게라도 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작은 미력 하나마 그 동참을 하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또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 선생께서도. 저는 지난번에 이 임원경제지 개관서 출간되고 그날 이제 뒤풀이 자리에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는데, 이거는 꼴통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정 선생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네. 이거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꼴통도 수국 꼴통은 좀 그렇지만 꼴통은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완역될 때까지는 어쨌든 더 꼴통 짓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제가 한자 그 잘 모르는 한문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글이 나온다 치면은 제가 굉장히, 저도 이것 때문에 서울도 지금 저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바쁜데 서울까지 와가지고 저도 이제 홍보 차원에서 못 생겼지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드는데 제가 그 정도로 어쨌든 저도 여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여튼 끝날 때까지 애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한정된 시간이라서 오늘 세 분 선생님들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이렇게 모인 이 발걸음들이 이렇게 든든한 선생님들의 후원과 우리 발로 뛰시는 학자분들의 그 궁합이 맞아서 2년 후에는 정말 완간된 임원경제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아쉬워서 오늘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이 한마디는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죠.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오늘 나눈 얘기가 너무 알찼기 때문에 네, 뭐 더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 이따 지풀이 자리에 오셔서 좀 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요부콘 블로그에 댓글 이벤트 선정되신 분들은 무대 왼편에 마련된 이벤트 테이블에서 책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임원경제지 개관서가 좀 비쌉니다. 10만 원인데요. 구입하신 분들께도 책 선물을 한 권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을 저희 무대 왼편에 마련된 그 이벤트 테이블에 보여주시면 또 다른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에서 마련한 떡과 계란 또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서는 저희 수부콘에서 매주 준비하는 장미꽃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든 순서 마치려고 하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마무리 말씀 때. 귀한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저희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꼭 완관을 하겠습니다. 한글로, 순 한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지금은 0% 아무도 못 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완간되면 500만 명은 볼 수 있습니다. 한글 보실 수 있고 뜻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500만 명은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임원경제의 가치 그리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열정을 쏟은 임원경제연구소에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요복콘 행진은 계속되는 가운데요. 34번째로 열리는 다음 주에는 7008기 내 인생의 저자 김준영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초대 손님으로는 배우 신주아 씨가 그리고 플로리스트 전재욱 씨의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로써 33번째까지 진행을 했던 진행자 자리에 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동안 수요복콘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